그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더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34,000명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도 기록해서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바람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저희가 그러면 준비한 우리 한시 타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고 계셨죠? 보고 싶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기대하셨던 우리 심하윤 TV의 심하윤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앉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기억에 남는 팬들이 있거나 기억에 남는 팬들의 어떤 메시지나 위로나 응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나름 진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카톡이나 이런 게 응원이 안 되면 악플로도 돌아서고 이래서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저는 그 속상한 사람들보다도 한결같이 응원해 주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시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보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응원 댓글 달아주셨던 저기 일본에 있는 부태관미님이라고 일본이요? 네, 부부간이 있는데 두 분이 다 정말 오랫동안 응원해 주시고 네네. 뭐 닉네임으로 치자면 뭐 깎아주세요님, 뭐 깎아주세요. 38따라지님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허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분들이 저희 부족한 지식에 보탬이 돼서 조미료를 뿌려줬습니다.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문제는 이게 아닐 거다라는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각종 분야에 대한 어떤 제가 몰랐던 부분을 정말 댓글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배움을 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양과 같은 것들을 잘 그분들이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편찬해 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댓글 덕분에 제가 댓글을 보면서 이 사회 문제를, 이 북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제 의견을 정립할 수 있는 결국 그분들의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더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심하윤 TV는 심하윤 님이 앞에서 이끈 게 아니라 함께 이끌었네요.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팬분들을 통해서 심하윤 님이 성장하고 또 여기가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 팬분들도 기분이 좋아서 같이 성장하고 이렇게 같이 성장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성장한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아유, 서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저기 아하님이라고 꽤 오랫동안 저 응원해 주신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 할 때도 다른 행사 옆에 곁들어져 할 때도 와서 응원해 주셨는데 정말 멀리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오셨습니까? 네, 멀리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심하윤 TV가 유튜브를 할 때 어떤 목적 아니면 나는 유튜브를 할 때 이러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취지나 의도를 갖고 합니다. 이런 게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쾌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면 월급을 받아봤자 한 200에서 300만 원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저도 남편이 그렇게 대기업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럼 유튜버를 왜 했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거창하게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 유튜브 시작할 때도 늘상 한결같이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저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일이 이 유튜브를 하면 돈이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근데 하다 생각보다 보니까 쉽지는 않죠. 처음에 네네. 마이너스가 더 많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저는 그래서 저 나름 준비를 하고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는지도 좀 도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제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북한 정권에서 쳐다보고 그거에 대한 악플과 이 북한 문제를 네가 입을 쳐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분들과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인터뷰 예약이 되었다가 차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울산에 계신 분, 자동차 사고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모두가 조용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일생을 마감했는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록에 대해서 가족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걸 기록적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이 사람의 일생 일대기를 기록에 남겨주는 것조차도 사실은 의미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극적이고 재미있고 이런 거를 사실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가급적이면 이 사람의 인생사라고 하면 제가 그것을 삭제하지 않고 숨 쉬는 소리까지 기록해서 오랫동안 남기고 싶다는 목적에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 네. 하면서 책임감이 생기고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저와 같이 북한에서 정말 운이 나쁘게도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가슴가슴마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걸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오늘날까지 성장시켰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북에서 오신 우리 고향분들, 탈북민들 보면 무연고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름도 없이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잊혀지고 사라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살았던 삶을 기록을 해서 누군가가 그분들을 그리워하고 기리고 또 그분들을 찾을 수 있다면 참 의미가 있게요. 보람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되게 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너네는 그렇게 그런 소리를 우려먹는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한 명 한 명 만났던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는 그냥 농장에서 농사를 짓다가 와도 그냥 그렇고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면서 아주 20대가 10대 후반이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에 탈북해서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그 네. 과정은 한국에서 태어난 10대와 20대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분노도 했고 어떤 날은 북송을 3번 당해서 그 고통받았던 20대인데 북송당했을 때 삽으로 얼굴을 때려서 여기 얻어맞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같이 몸으로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울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값지고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만 된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34,000명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도 기록해서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바람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 이렇게 본인이 꿈꾸는 것처럼 아마 그래서 심화윤 TV에 나가시는 분들은 진솔함도 있겠지만 아마 그 얘기를 하는 분들에게는 아픔에 도전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얘기를 좀 하윤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또 더 듣고 싶었겠지만 혹시 오신 팬분들의 또 저희가 질문을 좀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하윤님에게 나 팬미팅에서 한번 이거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손 한번. 네. 그 북한 이탈 주민분들 그 하나원을 그 졸업하게 되면 그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는 그 기준이 그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아마 만 19살인가 만 20세 정도, 19세, 20세가 넘으면 1인 오면 임대 아파트를 배정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네, 근데 네. 그분이 이때까지 한 3년에서 4년을 탈북민들의 유튜브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임대 아파트를 준다라는 문구 아파트를 공짜로 받고 너무 희한했습니다. 더운 물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라고 봤는데 혹시 당신들이 받는 그 아파트가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월세 아파트라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러더라고요. 네. 이것조차를 3년 동안 몰랐다는 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임대 아파트 배정받아서 들어가는 것은 국가가 공짜로 여기서 평생을 살라 이런 게 아니라요. 임대, 월세를 내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월세는 북한에서 딱 왔을 때 기준으로 치면 1가구
1주택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왔을 때 같이 따로따로 입국을 해도 부인이 먼저 오고 남편이 후자에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아파트 한 채, 맞아요. 평수, 네.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서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질문을 잘하신 게 더 구체적인 건 뒤에 남북 하나 재단이라고 있어서요. 가서 문의해 주시면 네, 더 전문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거 더 질문하실 것 같고요. 혹시 또 나도 질문할 거 있으실까요? 우리 팬분들 중에 네. 저는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대전으로 다시 와라. 예, 대전으로 어떻게 복귀할 생각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복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살아보니까 네. 일이 훨씬 위쪽에 많은 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각이 좀더 많다라는 듭니다. 거죠? 기회가 네. 많습니다. 김밥을 팔아도 강남에 와서 팔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보이니까 거기에서 노동력을 살 수 있는 것도 팔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많았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여기 왔으면 학업도 내 집에서 다니면서 했으면 덜 고생스러웠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가 또 대전에서 다 출생을 하고 대전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곳이라 연고가 있고 저는 대전을 늘 제2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제1의 고향은 제가 웅기라고 하는 아주 핍박하고 정말 한반도 최북단에 엄청나게 안 좋은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탈북해서 운명을 제가 바꾼 사람 아닙니까? 제2의 고향 대전에서 여러 가지 기초도 쌓았고 오늘날의 저를 성장시켜준 정말 연줄이 있는 도시입니다. 대전 무지 사랑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면 네, 아직 여기도 복귀 계획은 없지만 없습니다. 자주 방문을 해서 네. 이런 시간들 가지면 참 좋겠네요. 네, 자주 방문합니다. 지인들 다 거기 있고 제가 아파트도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갑니다 좋습니다. 자주. 네, 좋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녀분이 계신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애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 좀. 자녀를 키우는 거, 양육에 대한 거 한번 좀. 네,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워서 잘 성장시킬 거냐 이것은 제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의 학업에도 많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벌 공부 아주 잘하고 성실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분명히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제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북한에서 학벌, 북한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오고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운명은 다 정해진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리에 따라 가다 보면 자기의 적성에 맞게끔 아무리 고등학교 졸업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저를 보면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정성을 기울였고요. 없는 살림에서도 대학교 공부시키느라고 애지중지 정말 밥 안 먹고 나가겠다는 거 한 줌이라도 먹이고 가려고 엄마가 쫓아오면서 아무개야 밥 먹고 가라 그런 걸 제가 그 북한에서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탈북할 때 보니까요. 우리 엄마 생각 조금 했습니다. 저는 제가 더 소중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대한 미래가. 네, 그래서 앞만 바라보고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두고 온 엄마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면서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사랑으로 키워도 자기 갈 길이 정해지면 앞만 보고 달렸던 저와 똑같이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나의 DNA를 물려받았다면 대차게 당차게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반드시 성공해서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인성 바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바르게 인사성 밝게 잘 똑똑하게 성장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엄마의 DNA가 있기 때문에 생존만큼은 잘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이거 마지막 질문이라 해가지고 혹시 그 북에서 오셔가지고 그 지금 살고 계시는 남편분이 한국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문화적인 차이나 뭐 처음에 이제 서로가 이제 그 좀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이나 이런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정이 낱낱이 다 까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어디 가서 풀지 않았는데. 네. 아, 이거 또 뭐라고 하면 또 남편을 깐다고 얘기하던데 전 정말 솔직해서 처음에 유튜브 할 때 아하님 아시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감추고 많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습니다. 로또라면 이렇게 안 맞겠습니까? 아, 그 말로만 들어서 남편이 로또시군요. 네, 안 맞습니다. 네, 안 맞는. 네. 네, 그런데 10년 동안 사니까 그전에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숨 쉬는 것도 어떻게 밥을 저렇게 먹을까 이렇게 다 눈에 보이면서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 영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중을 하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한 것도 이해를 못하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어떤 부분에 가장 좀 그랬었냐면 제사 문화입니다. 제가 종갓집에 시집을 가다 보니까 와. 김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또 시댁에 제사가 굉장히 많아서 1년에 제사를 한 6번에서 8번 하는데 한 이틀 전부터 가가지고 장 어머님이랑 다 봐가지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제사를 그렇게 공들여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먹고 살기 힘든 북한에서는 제삿날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맛있는 떡이라도 그쵸. 얻어먹으니까. 네. 하지만 먹을 게 풍족한 남한에서는 그게 싫더라고요. 왜 내가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던 그 남편의 조상을 위해서 이틀 전부터 가서 장을 보고 또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그 제사할 때 인사할 때는 남자들만 인사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저쪽 문전방에 네. 가가지고 인사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하고 저는 실컷 전지였는데 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있는데 이럴 때가 다 있는데 억울하더라고요. 인사는 못하고. 네, 이게 이해가 안 생색 좀 내야 돼서 되는데, 네. 이런 제사 문화가 가장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저희 삐딱한 마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도 정성껏 한 번도 못 지냈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냐라는 그게 가장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내 부모님도 아버님도 못했는데 여기서 이틀 동안 했던 거. 아, 그러면서도 지금은 잘 지내시는 거죠? 아이가 둘 생긴 거 네, 보면 네. 돈으로 해결합니다. 어머님 이걸로 그냥 적당한 거 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좀 봅니다. 네, 아, 네. 잘 챙깁니다. 같이 흰머리 나오면서 어머님이랑 같이 늙어가니까 저도 나이 들지 않습니까? 네, 네. 약간 그때 20대 혈기 왕성할 때는 어머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이 드신 어머님을 보니까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이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성격이 좀 둥글둥글하게 되고 그리고 고마움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네.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돈은 많이 가져다 주지 못하셨지만 묵묵히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다 육아해 주셨거든요. 아, 그 네. 시부모님의 정성과 아이를 도와주셨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큰 자본입니다. 돈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럼요. 어머니 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은 한 30분 정도 저희가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어서 시간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서 팬미팅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남북 하나재단에서 팬미팅하는 분들에게 우리 심화윤TV의 심한유님과 함께 이렇게 선물들 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옆에 선물 선크림, 핸드크림이랑 같이 음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나눠드리고 저희가 보니까 전 타임을 보니까 다들 받으면서 사진 찍는 게 또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면서 선물과 함께 사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